얼마 전 이웃 김영감님 댁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거실에서 발이 미끄러져 그대로 넘어지신 겁니다. 그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고관절을 크게 다치셨고 움직이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워 계셔서 결국 가족들이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하게 됐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다 보니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고 혼자 걷는 게 힘들어져서 예전처럼 시장도 못 가시고 마당에 나가시는 것도 조심조심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집안을 아예 새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도 설치했죠. 거실과 복도에는 작은 불빛을 켜두고 바닥에 있던 전선이며 발판은 싹 치웠습니다. 이제라도 고쳐서 다행이다 하시지만 그만큼 낙상은 한순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김영감님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상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오늘은 가을 문턱에서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분야 낙상 골절 예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집에서나 귀성길, 제사 준비 시도 늘 조심하며 천천히 다니셔야 할 거예요. 추워질수록 더 몸이 말을 안 듣는 건 젊어도 마찬가지니까요. 첫 번째, 근력과 균형 운동으로 몸의 기둥을 세우기.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입니다. 3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고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통해 이런 변화를 늦추고 오히려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루에 10회씩 3세트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해도 됩니다. 점차 팔에 도움 없이 다리 힘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면 일어선 자세에서 2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앉는 동작을 추가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벽에 손을 대고 까치발 서기를 해보세요. 발가락 끝으로 서서 2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되 처음에는 한 층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가볍게 잡고 발 전체를 계단에 올려놓아 안전하게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 향상 운동. 한 발로 서기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한 발로 30초간 서 있기에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10초도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1분 이상도 가능합니다. 한 발로 서는 동안 반대편 다리를 살짝 뒤로 들어 올리거나 눈을 감고 해보는 등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걷기와 뒤꿈치 걷기를 번갈아 해보세요. 발가락으로만 10걸음 걷고 뒤꿈치로만 10걸음 걷는 것을 반복하면 발목의 유연성과 다리 전체의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 개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태극권의 느린 동작들은 중심을 잡으면서 근력과 균형을 동시에 기를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운동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세요. 운동 전에는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마무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만약 관절염이나 다른 질환이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력과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어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정리하기.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야말로 낙상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집을 훨씬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 환경 개선, 미끄럼 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장실과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특히 샤워 부스나 욕조 바닥은 물 때문에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고무 재질의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의 러그나 카펫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말리거나 접히는 러그는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양면 테이프나 미끄럼 방지 패드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세요. 아예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닥의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세요. 전선, 신문책, 신발, 애완동물 용품 등이 바닥에 흩어져 있으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전선은 벽면을 따라 정리하거나 전선 커버를 사용해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안전 조치. 계단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계단 양쪽에 든든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손잡이는 계단보다 위아래로 30cm 정도 더 길게 설치해야 안전합니다. 계단 모서리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각 계단 가장자리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색깔이 다른 테이프나 페인트로 표시해 주세요. 특히 첫 번째와 마지막 계단은 더욱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위아래에는 안전문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특히 시력이 약해지신 분이나 치매 증상이 있는 가족이 계시다면 더욱 필요합니다. 욕실 특별 관리. 욕실은 물과 비누 때문에 특히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샤워 부스와 욕조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세로형과 가로형 손잡이를 모두 설치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샤워 의자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서 샤워를 하다가 비누기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균형을 잃을 때 앉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화장실 변기 옆에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특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에서 균형을 잃기 쉬우므로 변기 양쪽이나 벽면에 손잡이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구 배치와 높이 조정. 침대 높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가 너무 높으면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위험하고 너무 낮으면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을 정도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허리 높이 정도에 두세요. 너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두면 물건을 꺼내기 위해 무리한 자세를 취하게 되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구의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에는 모서리 보호대를 붙여주세요. 넘어질 때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턱과 단차 해결. 집안의 문턱은 작은 높이 차이라도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명확하게 표시해주세요. 베란다나 테라스로 나가는 문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한 발판이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조명으로 안전한 시야 확보하기. 어두운 환경에서의 낙상 위험은 밝은 곳보다 3배나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야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60대 이후부터는 20대와 비교해 같은 곳을 보기 위해 3배 이상 밝은 조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체 조명 계획. 거실과 주요 생활 공간에는 충분히 밝은 조명을 설치하세요.
형광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LED, 전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더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책을 읽거나 세밀한 작업을 하는 공간에는 국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세요. 복도와 계단에는 발걸음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조명을 설치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손으로 스위치를 찾느라 헤매지 않아도 되고 깜박하고 끄지 않아도 자동으로 꺼지니 전기료 걱정도 없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에는 반드시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바닥에 설치하는 발밑 조명이나 벽면의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유도등이 도움이 됩니다. 야간 조명 시스템. 침실 곁에 손전등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정전이 되었을 때나 갑자기 일어나야 할 때 유용합니다. 요즘은 충전식이면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화장실과 욕실에는 스문의 시간 켜두는 작은 야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안전한 이동을 도와줍니다. 특히 변기 주변과 세면대, 주변은 더욱 밝게 해주세요. 계단 조명은 각 단마다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계단 위아래에만 조명이 있으면 중간 부분이 그림자가 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단 측면이나 손잡이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 개선. 스위치 위치를 사용하기 편한 곳에 두세요. 문 근처에 있되 너무 높지 않은 곳.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광 스위치나 야광 스위치를 사용하면 어둠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스위치에 야광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침대 곁에 스위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는 조명을 사용하면 일어나지 않고도 불을 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연광 활용. 낮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짝 열어서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연광은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과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울을 활용해서 자연광을 더 넓은 공간으로 퍼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문 맞은편 벽에 큰 거울을 설치하면 방 전체가 더 밝아집니다. 조명 관리와 교체. 전구 교체는 미루지 말고 즉시 하세요. 하나의 전구가 나가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져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분의 전구를 항상 준비해두고 교체할 때는 안전한 발판을 사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기적인 청소도 중요합니다. 조명갓에 먼지가 쌓이면 밝기가 3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명 기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네 번째, 시력과 청력 검진으로 감각 기능 유지하기. 시력과 청력은 낙상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퇴하는 감각 기능이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력 관리의 중요성.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의 눈 질환은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 1회 종합안과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시력 측정뿐만 아니라 안압 측정, 망막 검사, 치아 검사 등을 통해 눈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40세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안경이나 돋보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정기적으로 시력을 재검사해서 도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맞지 않는 안경은 오히려 시야를 흐리게 해서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시력 보호. 적절한 조명 아래에서 독서나 정밀 작업을 하세요.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환경은 눈에 피로를 주고 시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20에 20에 20 규칙을 지키세요. 20분마다 20초간 20피트 약 6m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선글라스 착용으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세요.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출할 때는 UV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세요. 금연과 금주는 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은 황반변성의 위험을 이해 3배 증가시키고 과도한 음주도 시신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력 관리와 균형 감각. 뇌에는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 저하는 종종 균형 감각 문제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력 검사는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길 권합니다. 난청이 있으면 주변 환경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위험한 상황을 미리 차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동차 소리, 발걸음 소리, 경고음 등을 놓칠 수 있어 낙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청기 착용을 부끄러워하시는데 요즘 보청기는 매우 작고 성능도 뛰어납니다. 적절한 청력 보조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어지러움과 현기증 관리. 어지러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석증, 메니에르병, 약물 부작용, 혈압 변화, 탈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자주 발생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일어서지 마세요.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앉은 자세에서 30초 정도 기다린 후 천천히 일어서는 습관을 기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예방하세요. 탈수는 혈압 저하와 어지러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5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약물과 시청각 기능.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시력이나 청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등은 어지러움이나 시야 흐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이런 부작용에 대해 문의하세요.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약물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뼈 건강 관리로 골절 위험 줄이기. 낙상이 발생했을 때 골절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평소 뼈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구,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골밀도 검사와 골다공증 예방. 골밀도 검사 DXA 검사는 50세 이후 2년마다, 65세 이후에는 매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질병이라고 불릴 만큼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합니다.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력, 저체중,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조기 폐경,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면 의사와 상담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테리파라타이드 등의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하세요. 성인의 경우 하루 1000에 1200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등의 유제품,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두부, 깨, 녹색 채소 등이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우유 한 컵 200ml에는 약 240개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우유 2에 3컵 정도를 마시면 필요한 칼슘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를 대신 사용하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800에 1000IU입니다. 햇빛을 통한 체내 합성이 주요 공급원이므로 하루 1호에 2공분 정도는 야외 활동을 하세요. 겨울철이나 실내 활동이 많은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혈액응고제와 파릴을 복용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뼈 건강에 좋은 운동. 체중 부하 운동이 뼈 건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춤추기 등 자신의 체중을 지지하면서 하는 운동이 뼈밀도 증가에 도움됩니다. 수영이나 사이클링도 좋은 운동이지만 뼈 건강 측면에서는 체중 부하 운동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세요.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팔굽혀펴기, 스쿼트 등이 도움됩니다.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는 힘이 뼈 형성을 자극해서 골밀도 증가에 기여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 효과는 지속적으로 해야 나타나므로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뼈 건강에 큰 적입니다. 흡연은 골밀도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형성을 저해합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음주는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 3회, 4잔 정도는 문제없지만 그 이상 마신다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증가합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나 저체중도 뼈 건강에 해롭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되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세요. 여성 특별관리사.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폐경 후 첫 5회 10년 동안 골량의 20에 30%를 이룰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호르몬 요법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유방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 두부, 된장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골다공증 주의사. 골다공증이 주로 여성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도 70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크게 감소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치료를 받는 남성,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남성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뼈 건강과 관련이 있으니 정기 검진 시 함께 확인하세요. 마무리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김영감님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낙상은 한순간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유증은 몇 달, 몇 년간 지속될 수 있고 때로는 평생에 걸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낙상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입니다. 체크리스트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근력과 균형 운동, 집안 환경 정리, 충분한 조명, 시력과 청력 관리,
뼈 건강 관리 가족과 함께하는 낙상 예방 점검을 함께 해보세요. 월 1회 정도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위험 요소는 없는지, 조명은 충분한지, 손잡이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응급 상황 대비 계획도 미리 세워두세요. 김영감님도 지금은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생활하시지만 가족들과 함께 만든 안전한 환경에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 가고 계십니다. 낙상 사고 이후 시작한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오히려 사고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오늘 이 글을 읽은 것을 계기로 낙상 예방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한 발걸음을 지켜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후.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소통해요. 집에서 실천하고 계신 낙상 예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주제 예고 다음에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